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35만 90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7,025명, 완치 463만 2,355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6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신속항원 검사 세트의 유통망을 정리하고 있으며 코로나 감염에 대한 타당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PCR 검사와는 달리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검사 결과는 30분 이내에 알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세트는 코로나 감염을 알 수 있는 테스트 카세트, 추출 시약, 멸균 면봉 그리고 스포이드 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트 가격은 19,000에서 25,000 루피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보건부에서는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진단용 외에는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유통망 및 여러 제품들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통해 PCR 검사에 준하는 검사 방법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PCR 검사 체계에서 신속항원 검사 체계로 전환하여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밀접 접촉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접촉자들은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GOE 코로나 연구소는 오미크론 감염 초기의 위장장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의 소화계통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 이후에 식욕부진을 오미크론 증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오미크론 감염자의 대부분이 식욕부진을 겪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식욕부진은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생길 수 있고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체중이 감소될 정도로 먹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정확히는 65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고령자의 지속적인 식욕부진은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코로나 회복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미크론 고령 감염자들에게는 식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의 징후를 관찰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의 이중변이 감염체인 BA.2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하였습니다. BA.2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샘플을 기반으로 BA.2는 오미크론 간의 중증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기술 책임자는 BA.2가 이번과 관련하여 심각도에 대해 오미크론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BA.2가 우세종이 된 나라는 덴마크, 브루나이 그리고 필리핀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대응 기술 연구소는 BA.2가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빨리 퍼질 수 있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보다 앞서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일본 연구진은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쿠라 주립대학 연구소는 BA.2가 오미크론보다 더 빨리 퍼질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BA.2는 오미크론보다 74% 이상 백신 완료자에 대한 돌파 감염을 유발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BA.2는 오미크론과 다른 수십 가지 변화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 치료 내성이 생겼다고 일본 연구진은 보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현재 감염 확산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보건부는 코로나 감염 환자들 중 무작위로 샘플을 제취하여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약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체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검사를 통해 드러난 오미크론 감염 건수는 5,227건이며 이 중 1,879건이 해외 유입이며 3,200건 이상이 지역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방문 중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인니 진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장관을 비롯한 박재현 한인회장, 송창근 코참회장, 김현준 지상사협의회장, 이종윤 코트라 무역관장 등 15명의 교민과 기업인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문승욱 장관은 초청받은 기업인들이 전하는 현지산업계 동향을 경청하였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물류산업과 천연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확대, 한랄 인증 의무화 대응, 양국 간 탄소 배출 저감 협력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영을 위한 발전적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문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인도네시아 관계 장관들에게도 전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끝으로 문 장관은 그간 신남방 정책 추진의 결과 양국 간 교역액이 약 30% 증가하고 최근 현대차 완성차 공장 건설, LG 컨소시엄의 그랜드 패키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바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문 장관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투자 협력 사업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후 무역부 장관을 만나 한인리, 경제 동반자 협정과 요소수 등 공급망 협력, 현대차, 포스코, 롯데케미칼의 투자 협력, 디지털 통상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후 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수 해군 참모총장은 21일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 등 현지군 수뇌부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과 군사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 총장은 이번 만남에서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을 운용 중이며 2차 사업으로 3척의 잠수함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계약금 미납입 등으로 사업 진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달 10일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스코르펜 잠수함 2척 구매 의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하여 한국의 잠수함 2차 사업이 불발될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김 총장은 인도네시아 해군 총장 통합 군사령관과 만나 한국의 조선 능력과 기술,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대우조선해양의 2차 사업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인도네시아 특도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2차 사업을 풀어내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몫이겠지만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다방면의 신뢰와 교류를 통해 잠수함 2차 사업을 비롯한 양국 간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잘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해군에 양도된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3척은 고장 문제로 모두 멈춰진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리를 위해 전문가 10여 명을 급파하여 수라바야의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에서 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방부는 중고 초계함을 인도네시아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인도네시아 측 해군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중고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추진 사업으로 석탄 및 광물 원석을 다운스트림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구리 광물 정제 공장을 이번에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연간 1억 톤의 구리를 채굴하고 있으며 약 31억 톤의 구리 광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리 광산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구리 광석은 30년 이내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채굴량을 늘리기보다는 채굴된 구리 광석의 재련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구리 정제 공장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연간 330만 톤의 순도 99.5%의 구리 정광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또한 이 중에 전기 자극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99.99%의 정제조동은 연간 34만 2천 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정제조동은 전기 전도율이 매우 높아 전선과 각종 전기 회로판 등으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재료입니다. 구리 정제 공장은 2023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경제조정부 장관이 이번 기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구리 정제 공장이 완공된 이후 정제조동 재료를 사용하여 공업용 와이어, 화학공업용 구리 음극선 등을 생산하는 많은 다운스트림 산업체들이 연이어 세워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민들이 즐겨 먹는 튀김 콩 요리 땜빼가 연일 가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소모되는 땜빼량은 연간 약 300만 톤이며 땜빼에 사용되는 대두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땜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료인 수입 대두의 가격이 오르고 물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두 가격이 오르고 수입 물량도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의 돼지 농가 개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 중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창궐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양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개혁 부문 중 하나가 양질의 돼지 사료이며 이 사료의 대두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두의 대표적인 생산지는 미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꼽을 수 있는데, 중국은 대량의 대두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수요의 상승과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두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물류비 또한 4배 이상 증가하여 대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두 가격 상승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땜빼 협동조합협회는 이번 대두 가격 상승으로 3만 개의 두부 및 땜빼 생산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아시안컵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인도네시아 여자 대표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시안컵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최고 권위의 단체전 대회이며, 남자 대회는 토마스컵, 여자 대회는 우버컵으로 불립니다. 인도네시아 여자 대표팀은 결승에서 우리나라 팀과 만나 시합을 하였으며, 배드민턴 강국답게 무섭게 따라붙은 우리나라 대표팀을 뿌리치고 1대3으로 우승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안컵 선수권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여성팀이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조코이 대통령은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여성 대표팀에게 국가를 대표하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기대하고 있던 남성 대표팀은 말레이시아 팀에게 밀려 0대3으로 준우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남성 대표팀은 4강에서 말레이시아에 밀려 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대표팀은 우승은 놓쳤지만 동반 4강으로 세계 선수권 단체전 출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세계 남녀 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5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병마와 싸우던 인도네시아의 10대 소녀가 경찰의 꿈을 이루고 싶다며 SNS로 현재 경찰청장에게 도움을 호소하자 경찰청장이 헬기를 보내 입원시키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부자바 른방군에 사는 가난한 소녀 신타는 1년 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뒤 더는 걷지 못하고 계속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신타의 다리에서는 종양이 발견됐지만 농부인 아버지는 치료비를 대지 못했습니다. 신타는 최근 경찰 복장을 하고 경찰청장 사진을 든 채 내 꿈은 여경이 되는 건데 이렇게 아프다며 경찰청장을 꼭 만나고 싶고 꿈을 이루도록 도와달라며 울면서 호소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부지런히 해당 동영상을 인도네시아 경찰청 SNS 공식 계정으로 퍼날랐습니다. 경찰청장은 19일 신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치료팀을 태운 경찰 헬기를 보냈고 부모님과 같이 와도 된다며 꿈같은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 헬기가 진짜로 신타의 마을 들판에 착륙했고 신타와 부모를 태우고 자카르타의 경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청장은 다음날 신타의 병실을 직접 찾아가 만났습니다. 경찰청장은 몸이 아픈데도 경찰의 꿈을 꺾지 않고 도움을 청한 정신을 높이 산다며 다 나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경찰병원 의료팀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신타의 다리에서 골육종을 확인했다며 항암 치료와 수술을 병행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